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복습할 건 자, 문장의 성분부터야. 자, 문장의 성분인데 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이제 품사처럼 기준점에 따라 묶은 겁니다. 자, 한 어절단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대략적인 이제 단어들, 요걸 이제 품사들이라 그래요. 개별 품사들을 한 묶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묶은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문장 성분은 세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중요도는 1번, 2번, 3번 순으로 내려갈 거야. 자, 먼저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뼈대가 되는 주성분이라고 하는 친구야. 주성분. 자, 말 그대로 이제 주체가 되고 이제 주가 되는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중요도는 부속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 그대로 어떤 문장 성분들의 부속품이 되는 친구들인데, 자, 이 부속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말을 수식해주는 수식의 기능을 가지는 말들을 통칭 부속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 중요도는 가장 떨어지고 가장 찾기도 쉬운 자, 세 번째가 바로 자, 독립 성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품사는 통상 이제 9개 기능에 이제 명칭에 따라서 이제 개념에 따라서 9개 품사라고 알고 있죠. 뭐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뭐 조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등등 이런 친구 9개가 있는데, 문장 성분은 이 기준점에 따라서 총 7가지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성분의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결국은 생소한 문장을 보더라도, 어떤 문장을 보더라도 너네들이 문장 성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럼 먼저 명칭은요. 자, 우리 주성분 안에는 자, 주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자, 주어, 그다음 목적어, 자, 그다음 서술어, 자, 마지막 자, 보어라고 하는 친구. 자, 굳이 개념을 적지는 않을 거지만, 자, 주어라고 하는 친구는 말 그대로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찾아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그리고 서술어는 주어가 서술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것. 자, 그리고 보어는 영어의 C랑 똑같죠. 이 보어라고 하는 친구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 성분이 나열된 문장을 보더라도 주성분을 찾는 게 가장 먼저의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단연 자, 주어랑 서술어 찾기가 핵심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문장 성분을 이제 찾아 나갈 때도 이 두 개를 찾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항상 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로만 판단을 해요. 자, 여러 번 다시 한번 반복해 주겠지만, 주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 주격 조사에 대한 이해와 자, 암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격조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조사라고 하는 품사에서는 어떤 문장에서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격조사,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또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조사, 자, 그리고 이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해주는 보조사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격조사죠. 그래서 주격조사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주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 자, 그리고 목적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자, 목적격 조사를 찾는 게 목적어를 찾는 핵심 중에 하나고, 자, 이 보어 같은 경우도 자, 복격 조사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당연히 서술어도 서술어의 자격을 찾는 이제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자, 얘네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근데 주격 조사를 제일 많이 까먹어. 윤서야, 우리 국어 주격 조사 알고 있니? 기억나니? 완벽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업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은는이가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 은는이가는 영어에서 쓰는 주어를 해석하는 조사인데, 엄밀히 말하면 은는은 보조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항상 이 가에서 깨서를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참고로 높임 표현 때 깨서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주격 조사고 목적격 조사 너무 쉽습니다. 을과 를 이런 친구들. 자, 서술격 조사는 이다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복격 조사는 자, 주격 조사랑 동일하게 이랑 가를 쓰는데, 자, 복격 조사를 찾을 때는 그것만 찾으시면 안 되고, 자, 보어가 될 자리 뒤에 서술어 자리에 되다나 아니다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지 유무를 자,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술어가 또 찾기가 어려운 게, 자, 서술격 조사가 체언에 붙는 것만 찾는 게 아니고, 자, 서술어에는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들도 서술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총 3개야. 동사거나 형용사거나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붙거나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주목, 서, 보를 찾아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부속성분은 어디 있을까? 자, 부속성분은 우리가 자, 관형어라고 하는 친구와 자, 부사어라고 하는 친구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품사랑 문장 성분 구분하시는 분들 중에 자, 관형사랑 부사랑 계속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품사라고 이 문장 성분보다 더 작은 단위입니다. 관형어랑 부사가 훨씬 더 큰 단위인데 대신 문장에서의 기능은 똑같아. 자, 뭘 수식해 주느냐를 아시면 되겠죠. 자, 관형어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게 일반적. 자, 부사어는 뒤에 나오는 용언 내지 요걸 서술어라고 합니다. 자, 서술어를 수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물론 부사어는 다른 체언도 수식할 수 있고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문법 요소를 위해 요구되는 부사어들은 대개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들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조금 간소하게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가 품사 개념 중 체언을 어떻게 찾아요, 자, 용언을 어떻게 찾아요를 알면 좋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성분을 이해하기 위한 더 선행의 개념의 품사가 들어가는 게 그 이유인 거라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용언을 찾기 위해서는 자, 끝자리를 다로 끝낼 수 있는 기본형을 만들 수 있는 말들 죄다 서술어가 용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쁜이라고 하는 친구 기능상 관형어가 되기도 하지만 예쁘다 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서술어로 잡아도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쨌든 다로 끝나는 말을 찾으면 용언은 쉽게 찾을 수 있어. 자, 체언은 그럼 어떻게 찾아요? 방법 없어.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주로 뒤에 조사가 결합하기 때문에 자, 조사를 먼저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체언을 수식한다 관형어고 부사 이제 용언을 주로 수식한다 부사어가 됩니다. 자, 그 기능으로 찾아주는 게 가장 간단하고요. 자, 그다음 독립성분에 들어가는 친구는 자, 말 그대로 독립어라고 하는 친구인데 자, 부름이나 대답이나 뭐 아니면 이제 감탄을 의미하는 아니면 의미가 없는 부사 이제 독립어들도 존재를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문장 성분에서는 다뤄지지만 주로 이제 문법 요소에서는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독립어 자리에 항상 나와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청자라고 하죠. 청자가 들어있는 자리이긴 한데 거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럼 주로 위치는 어디냐? 문장이 쭉 있어. 문장이 쭉 있고 독립어는 항상 문장 맨 앞대가리에 존재를 하고 그 뒤에 쉼표로서 구분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독립적인 자리에 쓰이고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독립어를 찾을 때는 자, 요 위치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요게 이제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수업이었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을 토대로요. 자, 우리 뒤로 조금 넘어가 보시면 자, 오늘 제가 조금 더 잡아드릴 내용은 오늘 좀 큰 걸 하네. 84쪽을 한번 보세요.